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금호아시아나 항공 케빈 승무원 인턴 자기소개서 문함서입니다. 네, 작전명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1번 문항 다른 항공사 대비 금호아시아나만 하고 있거나 잘하고 있는 기내 서비스를 무조건 찾아내야 한다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준호플로가 말하는 치포란 결국 이 자소서에 있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마지막에 CEO의 내리를 팍팍 흔들어야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제 강의를 보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원래 승무원 전문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꾸 이제 요구도 많이 오시고 이제 분명한 건 취업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자소서의 내재 의도에서 정확히 알고 그거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거기에 자신이 에너지를 어느 문항에 많이 쏟아야 되는지 거기 문항을 잘 썼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항의 자소서에서 그 키워드를 잘 녹여내서 마지막에 CEO의 내리를 흔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을 쉽게 최종 합격까지 가게 할 것이다. 저는 서류 합격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최종 합격이고요. 자,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소서에는 문항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내재 의도가 있다. 자, 여기서는 1, 4, 2, 3 순서인데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원 동기가 이제 중요한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근데 3번에서 2, 3, 4번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는 몰랐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번,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2번, 3번 순서이다. 자,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이 1번 문항의 지원 동기랑 이 4번의 이 가로친 이게 중요하다. 배표치세요. 입사 후 포부란 이 지원자의 미래를 그려보는 건데 미래는 결국 전제가 있는 거다. 아시아나 항공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쓸 소재가 없으면 1년차, 3년차, 5년차라고 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내용만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이 지원자가 아시아나 항공에 우리한테 아시아나 항공에 열정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 지원자의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으로만 600자를 채울 수 있다면 300자 이상을 채울 수 있다면 이걸 50% 이상은 쓰는 게 적절한 답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말하면 1번 문항에서는 말하는 게 결국 내재 의도를 보면 딱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왜 대한항공 및 저가항공사 말고 금호아시아나 왔냐? 그리고 우리 회사 기내 승무원들이 타 항공사 대비 잘하고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원자를 우리는 로열티가 있는 지원자로 정의를 하고 너 이런 사람한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여기 문항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여러분들은 진짜로 아시아나 항공을 지원할 때 승무원이 되고 싶은 나를 적고 있지 말고 아시아나 항공을이다. 아시아나 항공을 그러려면 결국 아시아나만이 잘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특장점을 뽑아내고 그 서비스에서 업그레이드된 선시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아시아나 항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인 것이다 라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승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승무원의 입장에서 내가 기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이 어떻게 내 이 서비스를 받아들일지 고민을 해보고요. 그거에 대한 실제 현황을 보고 금호아시아나가 하고 있는 기인의 서비스를 보고 확인해보고 그 서비스가 1, 2, 3, 4가 있다면 이 서비스가 현재 기준에서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지 어떤 느낌이지 그런 고민해보고 나는 내가 승무원이라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 뭔가 프로세스나 방법론적인 것도 되는 거고요.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질이나 업그레이드 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비용이 안 들어가면 좋고요. 들어가도 어쩔 수 없지만 결국 내 안에서 이 기내 승무원으로서 내가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런 게 결국 실무형 인재인 거고 면접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개선 방안이 확실해졌을 때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기내 서비스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확실해졌을 때 여러분들의 대학 시절의 여태까지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를 설득할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경험이다. 과거에 아르바이트든 승무원 서비스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이 경험만을 적었을 때 이 앞에 거의 내용이 600자에서 중에서 200자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200자도 많습니다. 한 150자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450이 과거의 경험들로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아르바이트든 내가 서비스했던 경험에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기반으로 설득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과거 경험으로 설득이 별표 치세요. 다들 놓치시는데 제 과거에 이제 제 자소서 강의들 2080 강의 그 무조건 떨어진 지원 동기 7 지금 제가 강의할 거 많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강의를 보시면서 결국 경험으로 과거 성과 경험 설득한다라는 컨셉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이런 유가 상승기 연료 유류비 증가에 타 경쟁사에 어떤 서비스를 압도하겠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형 항공사고요. 저가 항공사 LCC 항공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가 항공사들은 그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운용 리스라는 걸 하고요. 운용 리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렌탈입니다. 렌탈은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내면서 사용료를 내면서 그 소유권은 렌탈사한테 있는 거고요. 금융 리스란 실제로 자산으로 소유자가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사가 되는 거고 아시아나 항공사는 그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데 실제 이자 비용은 그 금융회사한테 제공해야 되는 거다. 중간에 금융회사가 그 항공기를 사주고 그 사준 거에 대한 그 비용을 내준 거에 대한 이자를 받고 그 소유권은 어디가 갖고 있는 거다? 이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해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감가가 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회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저가 항공사, 운용 리스를 사용하는 저가 항공사보다 이자 비용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리고 감가상각되는 그 비용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거다. 그래서 비용 관리나 이런 서비스도 비용을 절감해서 낮은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거다. 별표 치세요. 낮은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을 거다. 그래서 저비용의 고서비스 컨셉으로 이 자소서 문항을 1번 문항을 작성해도 되겠다. 이런 컨셉을 이해하고요. 자 이게 좀 항공산업 설명도 중요한데 자 이제 이런 부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중요한데 아까 중요한 이제 이 구체적일수록 우리랑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의 전제는 아시아나 항공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여러분들은 이 사업 포부에만 집중하는데요. 여기서는 아시아나 항공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1번 문항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하고 있는 기내 서비스들을 보고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 거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가 이 1년차, 3년차, 5년차에 하고 싶은 서비스를 구체적인 써주면 좋고, 그럼 내가 새로운 기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거를 써도 좋고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적어도 좋다. 근데 1년차, 3년차, 5년차를 썼을 때 당연히 포션은 40%는 3년차를 써야 되는 거고요. 1년차는 뭐 30% 정도 쓰고 5년차 30% 정도로 채워주면 되는 거다. 이게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거에 3년차에가 글자 수가 많아질수록 나머지 것들은 간단하게 줄여도 좋다라는 거다. 왜냐? 이 문항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애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약에 더 첨언하자면 업무 및 규정 매뉴얼 정리 및 후배 교육도 있는데요. 이건 포멀하지만 5년차쯤에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저가항공사가 아닌 현재 대한항공사나 그런 항공사 전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부에서 챙겨야 되는 업무 규정이나 매뉴얼 새로 생긴 것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내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규정 매뉴얼을 정립한 후 후배 교육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써주는 것도 입사하게 되면 입사 후 포부로 이 지원자가 미래의 성과를 내주겠다라는 걸 그려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제 2번, 3번인데요. 자, 이거는 근데 되게 쉽습니다. 자, 본인의 특성과 성장 배경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문항에서 그 대부분 이제 과거에 진짜 나 잘 웃고요, 뭐 서비스 잘 할 수 있고요, 뭐 잘 밟고요, 봉사 정신, 희생 정신을 강조할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거,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임원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이거, 퇴사율 낮추고 싶은 임원진들이 여러분들의 멘탈을 체크할 수 있는 이 경험의 근거는 결국 2번 문항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근거를 쉽게 면접에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진영과 근성을 어필해야 되는데 결국 이 내용인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무조건 끝까지 되게끔 만들었고 너의 인생 경험 중 너를 가장 힘들게 했던 실패 경험이나 업무적으로 무게감에 마감하기 압박했던 경험 중 택일해서 그 어떤 생각과 행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작게 쓰고 행동으로 이런 행동도 했고 이런 행동도 했고 이런 행동으로 이걸 헤쳐나갔다라는 근거로 설득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아니면 이런 실패 시행착오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마지막에 결국 이런 시행착오를 어떤 이런 행동들로 극복해 나갔고 그런 행동을 바탕으로 마지막 해냈다라는 거를 이런 성장 과정의 어떤 가치관으로 이런 키워드 진념과 근성 강한 멘탈이 느껴지는 이런 걸 헤쳐나가는 진념과 근성 강한 멘탈이 느껴지는 키워드로 소제목이나 가치관을 자기를 정의를 하고 나 이런 가치관 가졌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이런 경험을 상황 설명으로 이런 경험 위주로 액션했던 거 위주로 나열식으로 설득을 해주면 되는 거다. 나 이렇게 극복했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극복했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극복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승무원이 되자는 목표를 세웠었고 1학년 때부터 어떤 계기로 승무원이 되자는 목표 세웠고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 해왔다라는 걸 나열식. 이것도 경험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자 따라하세요.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 왜?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이런 활동들을 내가 직접 찾아서 했다. 직접 찾아서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다. 배표 치세요. 이 내용의 느낌으로 성장 과정을 써줘도 된다. 만약 1번이 우선순위인 거고요. 1번이었으면 2번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난 승무원 진짜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해봤다 라는 겁니다. 자, 3번.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이걸 거예요. 스스로 가장 칭찬해주고 싶었던 그 경험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가장 칭찬해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장이라니까 여기 서비스직이지? 라고 하니까 내 서비스와 봉사 희생 경험을 써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 스토리에는 이 서비스 직계에 맞게끔 승무원 직계에 맞게끔 내가 희생하고 헌신적이고 고객을 위하고 고객을 봉사하고 서비스를 했던 경험을 가장 칭찬해 주겠다고 싶은 그 경험이라고 써야지! 라고 하고 있을 건데요. 그렇게 쓰면은 이 문항의 함정에 빠지는 거고, 그렇게 썼다라고 하면 갖다 버리세요. 그 서비스는 면접이든 자소서 이미 다른 데서 내 서비스 이력 경험 지원 동기에서 이미 지원 동기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설득이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가장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이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가장 칭찬이랄까 너가 성과를 내온 사람인지가 궁금한 거다. 여기서는 그래서 가장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이 이 가장에서 가장 칭찬해 주고 싶었던 내가 여태까지 가장 퍼포먼스를 많이 낸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똑같은 경험이어도 결국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끝까지 진념으로 해낸 것처럼 과정 액션 중심을 써주고 그 결과 어떤 것을 얻어내 이 경험을 나는 가장 칭찬해주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항에 결국에는 이 600자인데요. 이 실패 반복했던 과정에서 과정 중심으로 써주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액션했는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 2번 문항에서 이 내용도 중복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사례가 있다라면 무조건 3번에서는 이걸 쓰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의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강한 멘탈이 느껴지는 어떤 실패 경험이나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런 거를 우선순위 써줘야 되는 게 이 2번 문항이고, 네. 이런 사례가 두 가지가 있다면 여기도 그런 사례 써도 되고 이런 똑같은 경험이어도 이런 느낌처럼 해석으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 강의 두 개 연속을 찍느라 좀 약간 말이 헛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좀 있으면 이제 주치사라고 제 카페 생기니까 거기서 많이 소통했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준호폴로 쳐주시고요. 그리고 제 추천 강의 리스트 피스 보시고요. 예, 폴로 123에서 채팅 신청하시면 뭐 간단한 질문 정도는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 삼성이나 CJ, 현대오토웨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을 목표격 입사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